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음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음원, 공연, 방송, 광고, 굿즈 이게 다거든. 그리고 당연하듯 5개 다 잘 되는 가수분들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대기업에서 체가고도 남았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야. 혹시 본인이 5개 다 잘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JYP, 하이브, 안테나, YG 같은 대기업의 프로필 잘해서 보내면 돼. 대기업들은 캐스팅 매니저들도 몇십 명씩 고용하고 매일 메일을 체크하니까 10번 내외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야. 본인이 그런 사람이 맞다면 계약하고 데뷔하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5개 중 내가 주력으로 삼고 싶은 것을 정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정하지 못하겠거나 모르겠으면 좋아하는 롤모델 아티스트를 생각해보면 좋아. 한 명만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대부분을 조사하고 5개 중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지. 물론 내가 차은우 카리나님을 좋아한다고 광고, 굿즈를 선택하고 따라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하기에 자기의 메타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서 결국은 5가지 전부 공통점인 건 나에게 어울리는가, 이것에 대해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3, 4년은 해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가, 이거 3가지는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걸 전제로 하나씩 팁을 말해줄게. 자, 그럼 먼저 음원부터 말하면 내가 가져야 할 메타인지는 내 음악은 기준치를 넘어섰나, 음색, 가창력, 독창성, 가사 중에 기존 가수들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이거 2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돼.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자이언티님보다 독보적인 음색인가, 장기하 선배님보다 가사를 잘 쓰나 같은 느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는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해. 사실 이건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평가를 맡기면 안 돼. 친구들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던지 아니면 심하게 욕만 하는 친구던지 양쪽으로 극단적인 친구들밖에 없으니 학교, 학원, 업체 등의 피드백을 얻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거야. 만약 주변에 아무런 인맥이 없으면 발매 예정의 곡들을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발매할 만한 퀄리티일지 아닐지 지금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으니 메일로 보내서 물어봐도 좋아. 그동안에도 한 30분 정도 평가를 부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발매 퀄리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레슨을 권유해드렸고, 3분은 듣기에 좋아서 직접 만나보았고, 평가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해줄게, 바쁘지 않을 땐. 그리고 몇몇 분이 레슨 팔아먹는다고 오해하시고 욕하시던데, 나는 지금 레슨을 안 하고 있고 소개할 만한 친구들도 없어. 다들 레슨할 시간이 안 날 만큼 바쁜 친구들이라서 좋은 선생을 구하는 레슨에 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게.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것은 예산 편성을 잘해야 돼.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발매한 곡에 빵하고 뜨는 경우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멜론, 가온, 탑백을 모두 뒤져봐도 20곡이 채 안 돼. 그 중에 일부는 사재기 취급을 받으며 다른 4가지 사업으로 이어가지 못했지. 사재기가 진실이던 아니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진실이면 어차피 4가지 사업으로 이어갈 수 없으니 사재기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 거짓이면 가수들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거지. 진실과 거짓은 지금 단계에서의 우리가 굳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재기를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는 거지. 유인춘 장관님까지 직접 언급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 나는 현재 내 음반이 멜론, 가온, 탑백에 못 드는 게 아직 브랜딩이 덜 된 거지, 나는 사재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내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야. 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예산 편성이 무슨 소리냐면, 한 곡에 빵 하고 뜨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적어도 20-30곡은 발매할 걸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본 90%의 신인 아티스트들은 첫 곡 음원 제작에만 전 재산을 투자해.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 음악을 홍보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친구들로만 가득 찬 인스타, 유튜브에만 음악 업로드를 하고 1,000원이 안 되는 음원 매출을 받고 절망하고 그만두거든. 지금 내가 알바하는 돈, 월급 등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서 부담스럽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돈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지. 음악을 직업 삼기로 했다는 건 대중에게 선택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니까. 이 말은 많은 대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내 가수에게 큰 확신이 있다고 시작부터 1억, 2억 태워서 음원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태우시고 망하신 다음에 너는 아닌가 보다 하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도 버려두는 대표님도 심심치 않게 보거든. 이건 회사도 아티스트도 서로 슬픈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적어도 이 가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서 적어도 20분의 1로 계산해서 한 곡당의 예산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회사도 아티스트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예산 편성에는 마케팅이 꼭 들어가야 돼. 마케팅의 소소한 팁이라면 컨텐츠진흥원 같은 곳에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 이런 지원 사업 쓸 때 총 예산에서 마케팅 예산이 10% 넘어가면 다시 쓰라고 하더라고. 난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30%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총 예산에서 10% 이상은 홍보 마케팅으로 잡아야 하고, 이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쓸지는 다른 영상에서 더 다뤄볼게.
다음은 공연인데 먼저 공연에 대해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공연을 주로 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 중에 작년에 만났던 99%의 아티스트가 공연을 보러 안 가더라고. 공연을 보러 가도 페스티벌만 보러 가지 본인이 동경하는 아티스트의 단독 공연, 클럽 공연도 보러 가지 않으니 공연의 팬층이 어떤지, 관객 수가 어떤지 파악을 전혀 못하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제발 공연을 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을 좀 보러 다니시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현재 내 밴드에 나의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메타인지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제 작은 팁들은 트위터를 꼭 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공연 인구는 거의 트위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취소표, 양도표 등등 트위터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냥 내 뇌피셜인데 중고나라 등에서 양도하는 표들은 브로커들이 파는 암표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트위터 쪽이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 그래서 공연을 보러 다니는 인구의 대부분이 트위터를 하셔서 이게 인스타, 유튜브 팔로워랑은 다른 매체야. 점유율로 치자면 제일 작은 SNS지만 공연이라는 한정된 콘텐츠에선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가진 SNS인 셈이지. 그래도 주변에 운이 좋게도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도 10만이 넘는 인스타 팔로워들도 꽤 있는 편인데 이분들 중 200석을 못 파는 분들도 덜어 있어. 팔로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스타, 유튜브 팔로워들은 공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인구가 많은 것도 배우게 됐었지. 그래서 아티스트 공식 계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언급해줄 수 있는 트위터 계정 하나쯤은 꼭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나도 앨범을 김승재로 다시 내면서부터는 내 공연 홍보를 위해 트위터도 해보려고.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당연하게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야. 15년 전쯤에 싸이월드가 핫하던 시절에 싸이락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거든.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만한 엄청 큰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서 공연 횟수에 대한 자료를 연말에 공개했었어. 친구가 지금은 해체된 암이라는 밴드를 하면서 공연 횟수로 10위 안에 들었어서 자랑을 하길래 싸이락에 들어가 봤는데 그 해엔 10cm 선배님들이 300회, 국가스텐 선배님들이 100회를 하셨다는 거야. 1년 기준으로는 10cm는 주 5회, 국가스텐은 주말마다 공연을 해야만 채울 수 있는 횟수지. 물론 10cm님들은 버스킹 횟수를 포함했었고 국가스텐님들은 버스킹을 못하는 편성이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고 그냥 어지간하면 매주 주말 공연을 해야만 공연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지. 가르치던 친구 중에 맥거핀이란 밴드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맥거핀의 전신 개념인 그때게네라는 팀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줬고 얘네들 역시 1년에 100회는 그냥 넘는 공연을 해왔어. 그리고 지금은 200석은 빠르게 매진을 내는 팀으로 성장을 했지. 그래서 역으로 요새 내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또 음원과 마찬가지로 처음 공연을 할 때 관객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 부르지 말고 어차피 공연장에 관객이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엔지니어, 공연장 대표님, 기획자 정도는 있으니 세 분에게만 어필해도 관객이 있는 계열이 같은 다른 뮤지션들과 엮어서 기획 공연도 많이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관객 없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좋은 마인드 셋업이라 생각해. 나 역시 다시 공연을 한다면 관객 0명에서부터 시작하겠지. 어쿠스틱 콜라보에 팬은 있어도 김승재의 팬은 없으니까. 친구 부르지 말라는 이유는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 방송을 나가는 방법 자체는 쉽지만 과정이 어려워. 작가님들의 관심을 끌고 회의에서 언급이 되어 PD님들의 컨펌이 있어야 방송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 단순하게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내가 회자되고 언급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방송의 전문인 매니저분들을 고용하면 매니저분들은 본인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각 방송의 작가님들에게 가수를 끝없이 인지시켜주고 관계자분들에게 언급되고 회자되다 보면 그 뒤에 출연의 기회를 얻는 거지. 그렇게 방송을 나갔는데 방송을 말아먹었다? 그러면 매니저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방송을 하려면 준비가 조금 필요한 거야. 여기서 팁이라면 현존하는 모든 음악 프로는 시청률이 거의 안 돼.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건 다수의 대중분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결론은 방송이라는 컨텐츠에서 보여야 할 건 이회성이라고 생각해. 음악 프로라고 해도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영상들보단 배우 박정민님이 부르신 QWR 구민중독이 더더욱 많이 돌고 회자되고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견인했던 건 육중한 선배님의 음악이 아니라 생활이었으니까. 결국은 방송을 통해서 팔아야 하는 건 음악이 아닌 다른 내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각자 음악이 아닌 본인이 팔아야 할 것을 정하고 어필해야 하는 거지. 존박님의 냉면처럼 육중한님의 생활처럼 나는 경험을 팔기로 정해서 그 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해. 나중에 내가 작가님들 사이에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 언급되어 방송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내가 팔 것들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음악이 아닌 본인이 팔아야 할 다른 것들을 인지하고 갈고 닦아 대비해놓으면 나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송을 만나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광고 역시 이 방송에서 직결되는 게 큰 것 같아. 외모적 이점이 있지 않는 이상 결국은 본인의 부가적인 이미지가 잘 팔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니까. 앞서 언급했던 존박님이 냉면 광고를 하면 너무 어울리고 매출도 증가하겠지만 햇반 광고를 한다고 냉면만큼의 이점을 보일 순 없잖아. 그래서 결국 해야 할 일은 방송과 똑같을 것 같고 굿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공부한 영역이 아니어서 나도 공부 중이라 나중에 공부하고 더 경험해서 더 얘기해볼게. 하여튼 영상의 결론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나에게 어울리는가, 내 음악이 연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메타인지 알기,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으니 긴 시간을 쌓아나가기. 이상.